황동인의 시선 집중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이었고요. 오늘은 광복 73주년입니다. 이번 한 주는 여러모로 굉장히 뜻깊은 그런 한 주가 아닌가 싶은데요. 조선인 위안부의 피해를 알리는 활동을 하는 우리 지역 시민단체 이 광주 나비가 한일 합의의 폐기와 함께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라라고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위안부 할머니 분들의 이 한을 풀고 또 왜곡되고 잊혀져가는 우리의 역사를 좀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더 큰 목소리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광주나비 김민경 활동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안부 기림일. 올해 처음으로 이 국가 공식 기념일로 어제 기념이 되고 또 기림을 했는데요. 좀 이 활동을 끊임없이 해오신 분으로서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네, 국가 공식 기념일로 지정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2015년 한일 합의 이후로 할머니들이 20분이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피해자들에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조급해지기도 하고 할머니들의 삶을 좀 돌아보면 굉장히 안타깝기도 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네. 결국은 이 위안부 문제가 27년 전 최초로 이야기가 되면서 우리 사회에 이제 문제가 되고 또 우리들의 관심이 중심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국가 기념일, 기림일로 지정되는 건 의미가 있지만 그동안의 우여곡절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도 좀 들려주시죠. 네, 말씀하셨다시피 기림일이 제정된 의미가 남다릅니다. 김학순 할머니께서 위안부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한 날이 1991년도 8월 14일이에요. 네네. 바로 그날을 기림하기 위해서 기림일을 8월 14일로 지정했고요. 또 기림일 자체는 지금 6번째입니다. 네. 2014년부터 시작을 했죠. 그런데 할머니들 싸움은 사실 1991년 이후 27년간 계속되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긴 기간 할머니들의 노력으로 기림일이 결국 국가기념일까지 제정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번을 계기로 일본군 속내 문제 해결에 좀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선생님 이 27년간 할머니들 정말 치열하게 싸워오셨고 또 이 광주 나비를 비롯해서 여러 단체들이 함께 오셨지만 이런 싸움의 중심에 국가, 즉 정부는 없었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네, 특히나 2015년 한일 합의 과정에서 많이 좀 분노하고 할머니들이 많이 20분이 돌아가시면서 그 이후에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한일 합의 과정에서의 정부의 역할이 제대로 피해자들을 돌아보고 국민들을 돌아보고 역사를 돌아보면서 했던 합의인가를 봤을 네. 때 굉장히 안타깝고 분노스러운 모습이었죠. 이 2015년 이 한일 합의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2015년이면 박근혜 정부 때 했던 네. 한일 합의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이번에 광주 나비에서도 이 한일 합의를 폐기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2015년 한일 합의 어떤 합의였는가 정리를 좀 해주세요. 네, 외교부 검증 TF에서도 검토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한일 합의 자체가 이미 절차적으로 피해자들이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빠졌고요. 네. 내용을 보더라도 일본 대사관 앞 손해상을 철거한다든지 국제사회에서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한 관련해서 네. 언급을 자제하는 약속을 한다든지 그 내용 면에서도 굉장히 부당하고 해서는 안 될 합의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더구나 일본 돈 10억 엔의 네. 화해치유대단을 만들면서 10억 엔으로 그야말로 일마금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일 합의는 반드시 폐기돼야 되고 특히나 화해치유재단 또한 해산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에 이 한일 합의를 통해서 이 위안부 문제가 모두 해결이 됐다고 이 박근혜 정부가 이야기를 했지만 그 당시 실제적으로 사과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네. 그런 합의 아니었겠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일본은
일본이 일으킨 범죄 사실에 대해서조차도 인정하지도 않았고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10억엔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 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끝내버려야 했더니 박근혜 정부,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그 합의가 바로 2015년 한일 합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지금 네네. 광주 나비에서 이 한일 합의를 폐기하자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정부는 폐기까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외교적 문제들이 부담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합의 자체가 절차상 내용상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합의라면 과감하게 폐기하고 폐기하면서 이 문제를 제대로 된 해결할 수 있도록 이 정부에서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어 왔잖아요. 네. 계속 사과하고 사죄하고 다시 아니다 그러고 계속적으로 일본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왜곡을 계속 해오고 있는 상태니까 네. 할머니들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 정부 안에서 해결이 완전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 20분 이상이 최근에도 돌아가셨다. 2015년 이후에 돌아가셨다는 네네.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할머니 분들 몇 분 정도 이렇게 생존해 계십니까? 지금 여가부에 등록된 위안부로 등록된 할머니들이 28분이 지금 생존해 계십니다. 네. 그런데 다들 고령이다 보니까 네. 다들 건강 상태도 좋지 않으시고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네, 그분들이 생존해 계실 때 정말 눈 감기 전에 이 문제가 정확하게 해결되고 일본으로부터 확실한 사과를 받는 그런 결론이 좀 맺어져야 될 것 같은데 어제 기리민의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참석을 하셨던데 어떤 이야기를 좀 하셨는지 그 이야기도 좀 궁금해지네요. 할머니들에게 위로를 전한다 그러신 것 같은데 네. 지금은 공감하고 위로 정도로는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확실하게 이 문제를 본인의 임기 안에 끝내겠다, 조속하게 끝내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할머니들한테 정말 큰 위로, 그게 위로일 것 같아요. 강력한 해결의 의지를 정부가 보이는 게 정말 할머니들에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위로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네. 그래서 2015년 한일 합의는 깨자라고 지금 폐기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화해치유재단도 결국은 해산을 주장하신 이유가 이 한일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재단이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네네. 굉장히 이게 치욕스러운 상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혼돈이잖아요, 정말. 혼돈 10억엔에 할머니들의 고통이나 할머니들의 이게 주어지지도 않는데, 이 10억엔으로 만들어진 치유재단을 없애는 것이 큰 상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네. 일단, 정부에서 예비비로 10억엔은 대체만 된 상태입니다. 네. 이사진도 전원 사퇴는 했는데, 지금 사무실이 현재 운영비와 인건비가 나가면서 사무실은 유지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한 1년에 몇 천만 원 나가는 돈이지만 그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이 치욕적인 상징인 네. 10억엔의 국민을 팔아던 국민의 권리를 포기한 10억엔의 이라는 화해치유대단의 상징이 없어지면서 네. 이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치유가 아닌 부끄러움의 상징이 돼버릴 수도 있겠네요, 이 재단이. 네, 굉장히 이게 치욕스러운 거죠. 네. 치욕스러운 상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고 또 분노했던 게 이 한국과 일본 정부를 피해자 우리 할머니 분들께서 또 상대로 소송도 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전 사법부에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좀 거래를 하고 재판에 좀 개입했다. 이 사법부의 집행부가 그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 또 우리 할머니 분들도 분노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나 법원이 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돼야 되는 건데 네. 오히려 할머니들의 싸움을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방해를 했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고 법원이 스스로 법의 정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한 수사와 반드시 책임자가 처벌되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되고요. 네. 특히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근로정신대 소송에도 개입하는 시도들을 했고, 네. 이거는 대한민국 법원이 국민 앞에 분명히 사죄하고,
다시는 이런 짓을 저지르지 않도록 제도적인 그 방안을 마련해 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할머니분들의 나이가 고령이시기 때문에 정말 갈 길이 굉장히 지금 급하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광주 나비 차원에서 뭐 관련해서 활동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뭐 지금으로서는 일단 그 화해치유재단이 해산되는 게 가장 1차 목표일 것 같고요. 뭐 할머니, 특히 담양에 계신 할머니, 곽예나 할머니가 계십니다. 네. 그 지병을 가지고 계신 할머니시라 그 컨디션이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세요. 네네. 그래서 할머니 저 계속 찾아뵙는 사업은 계속 해갈 거고요. 네. 할머니들과 함께 어쨌든 일본군 성내 문제가 완벽하게 정의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할 예정입니다. 네. 더불어서 이 국가적인 문제,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이야기도 좀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 네. 사회가 이 문제를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또 어떻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을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도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위안부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인권에 대한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그 모두가 이제 그만 얘기하자라고 왜 그 한일 합의 이후에 그런 그 관변 조직들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 이제 그만하자. 네. 그만하기 전에 그 어쨌든 우리가 이들을 용서하려면 그들이 잘못을 인정을 하고 사죄를 했을 때 우리도 용서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할머니들이나 우리들은 언제든지 용서할 준비는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사과나 인정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거니까요. 네. 어쨌든 우리 국민이 한일 합의 이후에 한 목소리로 할머니들과 함께 싸웠던 것처럼 네. 일본의 사죄 그리고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같이 계속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에서 이제는 그만하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정말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바로 이 문제를 바로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도 우리 국민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나비 김민경 활동가와 함께했습니다.